라자가하의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며 새벽의 첫 빛이 영축산 자락을 비추기 시작했다. 차가운 숲, 시타바나의 깊은 곳에서 한 수행자가 걷고 있었다. 발이 헐어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소나 비구였다. 한 걸음 더, 한 걸음만 더. 소나는 자신에게 되뇌이며 경행을 계속했다. 발바닥의 물집은 이미 터진 지 오래였고 피와 진물이 흙과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조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는가? 왜 깨달음은 오지 않는가? 그때였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부처님이 서 계셨다. 부처님의 눈빛은 자비로우면서도 깊었다. 소나야, 부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다. 예전에 비나를 연주했지.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어떠했느냐? 너무 느슨하면 어떠했느냐? 알맞게 맞추면 어떠했느냐? 소나, 그는 아반티 지방 쿠라라가라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발바닥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털이 자라있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다. 빈비사라 왕까지도 그 특별한 발을 보고 싶어 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나라는 현악기 연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손가락이 줄을 스치면 마치 하늘의 음악 같은 선율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소나는 부처님이 라자가하의 영축산에서 설법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찾아간 그곳에서 소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비구들이여, 속세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소나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동안 부유한 삶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던 무언가, 그 공허함의 정체를 알게 된 것 같았다. 소나는 즉시 출가를 결심했다. 출가한 소나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려는 듯 무리한 수행에 몰두했다. 특히 경행, 즉 걷기 수행에 온 힘을 쏟았다. 부잣집 아들이 뭘 안다고 출가했느냐는 시선들, 나도 느낀다. 부드러운 발바닥으로 태어나 고생 한번 해보지 못한 내가 과연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을까? 소나는 자신을 더욱 채찍질했다. 그에겐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다. 사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자신도 다른 수행자들만큼, 아니, 그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만하면 됐다 싶어도 자꾸 더 해야 할 것만 같다. 소나는 자신을 채찍질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이 붓고 헐어도 멈추지 않았다. 걷는 동안 호흡을 관찰하고 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려 애썼다. 다른 비구들이 그를 말렸다. 소나 도반이여,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상합니다. 소나의 대답은 단호했다. 몸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이 몸도 결국 무상한 것인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부유한 집안에서 편하게 살아온 내가 이제라도 그 안락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소나의 수행에는 과거에 대한 부채감이 깊이 스며 있었다. 날이 갈수록 소나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발바닥은 심하게 헐어 있었고 상처가 쓰라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경행한 길엔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몸이 지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집중하려 할수록 산란해졌고 고요를 찾으려 할수록 동요했다.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마음은 평화롭지 못한가? 소나는 밤마다 자문했다. 그는 다른 비구들이 좌선하며 평온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서 더욱 조바심이 났다.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소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
예전의 행복을 다시 누리는 것이 낫겠구나. 적어도 그때는 이런 고통은 없었지. 그의 수행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힘을 더한다고 마음이 고요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과도하게 격앙된 에너지는 정신적인 불안정과 들뜸만을 가져왔다. 다음 날 아침, 소나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뵈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은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소나야,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다. 세존이시여. 소나는 황급히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부처님은 소나의 헐어버린 발을 보시며 물으셨다. 소나야, 내가 예전에 비나를 연주했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묻겠다. 비나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음이 고르고 연주할 수 있었느냐? 소나는 즉시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거나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떠했느냐?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무리 뜯어도 둔탁한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났느냐? 소나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번졌다. 줄이 알맞게 조여져 있을 때입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을 때 가장 조화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소나야, 지나치게 무리한 정진은 들뜸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느슨한 정진은 게으름을 일으킨다. 너무 강하면 산란하고 너무 약하면 해이해진다. 알맞음을 알라. 소나는 그 순간 자신의 수행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기준이 없을 땐 힘으로만 밀었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자 조절이 보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알맞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정진의 적절한 조율을 결정하고 5가지 정신적 능력의 조율을 맞추어라. 믿음과 지혜, 정진과 안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알아차림.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내 수행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소나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이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소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비나를 처음 배울 때 스승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소나야, 현의 장력을 느껴보거라. 손가락으로 살짝 튕겨보고 그 진동을 들어보아라. 어린 소나는 매일 아침 현의 장력을 조절했다. 날씨와 습도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장력을 맞추는 것은 섬세한 작업이었다.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된다. 그러나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딱 맞는 그 지점을 찾아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겹쳐졌다. 소나는 자신이 그동안 현을 너무 팽팽하게 조여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것은 끊어지기 직전의 현처럼 위태로운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소나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하루를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소나야,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누어라. 정진, 알아차림, 그리고 안정이다. 소나는 경청했다. 아침에는 정진의 시간을 가져라. 힘써 나아가되 무리하지 말라.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라. 낮에는 알아차림의 시간이다. 지금 여기를 점검하라. 호흡을 관찰하고 자세를 바로잡고 마음 상태를 확인하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놓치지 말라. 저녁에는 안정의 시간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정리하라. 가벼운 반복과 정돈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라. 소나는 깊이 절을 올렸다. 아침엔 정진, 낮엔 알아차림, 저녁엔 안정으로 가겠습니다. 첫째 날 아침, 소나는 새롭게 경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무작정 빠르게 걷는 대신 적당한 속도를 유지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옮기고 내려놓는다. 각각의 동작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알아차리면서도 그 알아차림에 집착하지 않았다. 마치 현악기를 연주하듯 적절한 강도를 유지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소나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몸은 적당히 따뜻했고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들뜨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소나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이제는 알아차림의 시간이었다. 먼저 호흡을 관찰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했다. 다음은 몸의 자세였다. 척추는 곧게 세워져 있는가? 어깨는 긴장되어 있지 않은가? 다리는 편안한가? 하나하나 점검하며 필요한 부분을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마음 상태를 살폈다. 조급함이 있는가? 나태함이 있는가? 의심이나 후회가 있는가? 마음의 날씨를 읽듯이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했다.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조급함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햇빛에 녹듯이. 해가 서산에 기울자 소나는 안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었다. 먼저 하루 동안의 수행을 돌아보았다. 무리한 부분은 없었는가? 게으른 부분은 없었는가? 담담하게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단한 자의 명상을 했다. 자신에게, 도반들에게, 모든 중생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수행을 가볍게 계획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대략적인 방향만 정했다. 세기를 나누자 저항이 줄었다. 억지가 사라지니 꾸준함이 가능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나의 발은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상태였다. 어느 날 아침 경행을 하던 중 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걷는 동안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 것이다. 생각이 멈추고 오직 걸음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둔감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또렷하고 선명한 알아차림이었다. 이것이구나. 소나는 깨달았다. 꾸준함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의 문제였다. 조절이 되자 고요가 따라왔다. 다른 비구들도 소나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소나 도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에는 늘 긴장된 모습이었는데 한 비구가 물었다. 무슨 특별한 깨달음이라도 얻으셨습니까? 소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세게 쥐고 있던 것을 조금 놓았을 뿐입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부처님께서 다시 소나를 부르셨다. 소나야, 요즘 수행은 어떠하냐? 소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소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과도한 정진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너무 팽팽한 현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듯이 너무 격렬한 노력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매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적당한 정진으로 깨어 있고, 낮에는 알아차림으로 현재에 머물며, 저녁에는 안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좋다. 소나야, 알맞음을 아는 자는 오래 간다. 내가 이제 그 길을 찾은 것 같구나. 시간이 더 흘렀다. 소나의 수행은 이제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무리하지 않되 게으르지 않고 긴장하지 않되 느슨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소나를 찾아왔다. 소나 존자님, 저도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나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젊은 비구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도반이여,
깨달음은 빨리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나는 잠시 생각한 후 물었다. 혹시 악기를 다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활을 쏠 때 너무 세게 당기면 활시위가 끊어지고 너무 약하게 당기면 화살이 멀리 가지 못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0리를 가려다 지쳐 쓰러지는 것보다 매일 10리씩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소나는 마침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그것은 급적인 순간이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경행을 하던 중 문득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탐욕이 사라졌다. 성냄이 사라졌다. 어리석음이 사라졌다. 마음은 고요했고 동시에 또렷했다.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비나의 현처럼 그의 마음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소나는 부처님께 자신의 깨달음을 고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갈구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소나야, 내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소나는 대답했다. 세계가 답이 아니라 맞춤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줄을 맞추니 소리가 나고 마음을 맞추니 고요가 왔습니다. 훗날 소나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들이 과도한 열정으로 지쳐갈 때마다 소나는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르침을 전했다. 여러분, 수행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십시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 속도를,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나는 미소를 지었다. 몸과 마음이 말해줄 것입니다. 너무 빠르면 숨이 차고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너무 느리면 졸음이 오고 나태해집니다. 그 중간 지점, 몸도 마음도 편안하면서 깨어있는 그 지점을 찾으십시오. 소나 비구의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전한다. 우리는 종종 더 빨리, 더 많이, 더 세게를 외치며 살아간다. 성공을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가? 번아웃, 우울증, 불안장애.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과도함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사는 것도 문제다. 목표 없이, 노력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후회만 남게 된다. 소나 비구의 깨달음은 단순하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그 지점을 찾는 것.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것은 단지 불교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노력과 수용의 조화, 진취성과 만족감의 공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중도를 실천할 수 있다. 어느 날 저녁, 소나는 다시 비나를 들었다. 오랜만에 현을 조율하며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자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완벽한 장력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삶도 이 현과 같구나. 매일 조율이 필요하다. 날씨가 바뀌면 현의 장력도 바뀌듯이 우리의 상태도 매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알맞은 조율을 하는 것이다. 소나는 비나를 내려놓고 달빛 아래 앉았다. 마음은 고요했고 몸은 편안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수행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임을. 그리고 그 균형은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소나 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너무 팽팽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느슨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삶에서 알맞은 장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관찰하고 조금씩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중도 경험이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간단한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